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는 긍정적인 고용 지표와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 속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법안인 감세, 지출 삭감 패키지를 두고 역겹고 괴물 같은 법안이라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25에서 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낮췄습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공장이 2027년부터 주 4일 근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상업 매출이 나사 전체 예산인 188억 달러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로드컴이 AI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차세대 네트워크 칩 토마호크 6을 본격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향후 20년간 AI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최대 민간 원자력 운영사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화요일 미국 증시는 긍정적인 고용 지표와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 속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이날 3% 이상 상승하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월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8%, 나스닥 지수는 0.82%, 다우 지수는 0.52% 상승했습니다. 이번 상승의 촉매는 예상보다 높은 미국의 4월 구인 건수였습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4월 구인 건수는 739만 1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정치 무역 변수도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전화통화가 이번 주 예정되어 있다고 밝히며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이는 최근 OECD가 2025년 미국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1.6%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관세 충돌에 대한 우려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금주 발표될 고용보고서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협상 마감 시한 등을 주시하며 단기적으로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7월 9일까지 예정된 상호관세 협상을 앞두고 주요 무역 파트너의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백악관 발표 이후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주식이 하락했고 일부 산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펜실베니아의 US 스틸 공장에서 이 조치를 공식화하며 미국 산업을 외국 기업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의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미국의 통제 아래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금속 관세는 국가안보 관련 법률을 근거로 시행된 것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IEPA 관련 법적 논란과는 별개입니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상징하며 글로벌 무역 긴장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법안인 감세, 지출 삭감 패키지를 두고 역겹고 괴물 같은 법안이라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가 멋진 대형 법안이라고 자찬한 것으로 세금 감면과 복지 예산 삭감을 담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를 최대 2.7조 달러까지 늘릴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 절감 태스크포스 도지를 이끌었으며 CBS 인터뷰와 SNS를 통해 줄곧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머스크의 비판은 공화당 내 재정 보수파들, 예컨대 마이크 리, 랜드 폴 의원들과 공명하면서 상원 통과를 앞둔 법안의 향방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머스크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은 이미 그의 입장을 알고 있으며 법안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재선 캠프에 이어 5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한 주요 후원자였지만 최근 들어 일부 정책 노선에서 분명한 거리두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와의 갈등에도 해당 법안을 7월 4일까지 하원을 모두 통과시켜 재정정책의 기틀로 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25에서 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낮췄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장벽 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2025년에 1.6%, 2026년에는 1.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전망은 3월보다 하향된 것으로 트럼프가 4월 해방일 관세를 발표한 이후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 이상으로 폭등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연말 4%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늦추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OECD는 중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G20 국가 성장률도 하향 조정했으며 보호무역 확산이 글로벌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한 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OECD는 무역 장벽을 줄이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가 중대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협상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공장이 2027년부터 주 4일 근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공장의 전기차 전용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입니다. 노조 대표 다니엘라 카발로는 근로자들에게 전환기 동안 가동률은 확보됐지만 향후 근로시간 감소에 대비해 현재는 초과 근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폭스바겐은 내연기관 골프 모델의 생산을 멕시코로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볼프스부르크에서는 전기차 골프와 티록 후속 모델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골프의 글로벌 생산량은 2015년 100만 대에서 2024년에는 30만 대로 급감했으며 올해는 25만 대 수준으로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카발로는 골프를 멕시코로 보내지 않으면 우리 공장은 결국 하위권으로 밀릴 것이라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스페이스X가 2025년 약 15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간 우주 기업 중 단연 선두에 서 있는 스페이스X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주요 수익원은 펠컨 로켓을 활용한 우주 수송 서비스와 스타링크 위성을 통한 글로벌 인터넷 제공 사업이며 나사와의 협업을 통해서만도 11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블룸버그는 2023년 스페이스X의 매출을 약 90억 달러로 2024년은 150억 달러로 추정한 바 있으며 실제 수치는 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스크는 한 발 더 나아가 2026년에는 스페이스X의 상업 매출이 나사 전체 예산인 188억 달러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가 민간 우주 산업의 주도권을 본격적으로 확보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상업 수익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스페이스X의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 IPO 가능성에도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AI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차세대 네트워크 칩 토마호크 6를 본격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칩은 기존 대비 2배 빠른 성능을 제공하며 한 개로 기존 칩 6개의 작업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이전보다 2배 이상 비싸지만 한 개당 2만 달러 미만으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GPU 간 통신 병목을 줄여 현재 30에서 40% 수준인 엔비디아 GPU의 활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브로드컴은 이미 이 칩을 활용해 10만 개 이상 GPU를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며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주요 고객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이번 토마호크 6는 칩넷 기술을 적용해 여러 칩을 하나로 묶었고 TSMC의 3나노 공정에서 생산됐습니다. 경쟁 기술인 엔비디아의 인피니밴드와 달리 이더넷 기반으로 대규모 AI 네트워크를 보다 유연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내 물리적 건물 하나에 100만 개 GPU가 집적되는 시대를 대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향후 20년간 AI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최대 민간 원자력 운영사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일리노이주 클린턴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을 2027년부터 구매하는 방식으로 제프리스에 따르면 메가와트 시당 약 80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체결한 3마일 아일랜드 계약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클린턴 발전소는 이미 가동 중인 시설로 재가동 비용이 발생했던 에만스 계약과 달리 비교적 효율적인 조건으로 메타는 안정적인 청정 전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계약은 클린턴 발전소의 운영 연장 및 출력 30메가와트 확장, 연방 재허가 신청 지원 확보에도 기여하며 향후 추가 원자로 건설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풍력 태양광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24시간 운전 가능한 원자력이 주요 에너지 대안으로 부상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도 이미 유사한 원자력 계약을 맺은 가운데 메타는 향후 1에서 4기가와트 규모의 추가 원자력 계약도 추진 중입니다. 이번 계약은 기존 원전의 재정비와 생존을 위한 빅테크 에너지 연합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과 AI 산업의 결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